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소양호, 눈 비비며 시리게 바라보는 호반. 푸르름에도 깊이가 있다면 소양호 그 거울 같은 물결도 헤아릴 수 있으련만 명경 같은 호수에서 숨 한 번 들이쉬면 마음의 먼지 바람에 실려 물리로 사라진다. 뱃고물에서 바스러지는 푸른 물기둥, 뱃길 따라 갈라지고 편편히 일어서는 물이랑. 강바람에 답답한 가슴 다 털어내고 달려간다. 시원한 뱃길로 15분 남짓. 그림 같은 소양호를 가로질러 선착장이 가닿으면 거기서부턴 피안의 땅. 바위산 가득 지어올린 무수한 돌탑이 선객을 먼저 맞는다. 마음 하나 내어 작은 돌멩이 거기 하나 보태면 그대로가 초발심의 맹세. 칸칸이 높다랗게 쌓아올려 하늘의 공양 드림인가. 그 옛날 산길 뱃길 이 험한 지경을 다 넘어 다만 부처님 마음 내 마음으로 갖고저 찾아 나선 청평사. 청평사 가는 좁다란 산길. 햇빛도 들지 않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서면 그 자체가 장엄 세계다. 쉬엄쉬엄 긴 산길을 다 올라 숨 몰아쉬면 답답한 가슴 흐르는 땀방울을 주스릴 수 있는 차가운 샘물이 순례객을 반긴다. 산사를 찾는 각별한 즐거움이 이에 있으니 마땅히 목 적시고 갈 일이다. 청평사는 삼국시대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한다. 불법을 보찜지고 고구려로 향해 가던 아도 화상이 도중에 고성 건봉사와 명주 보현사를 짓고 서기 420년경에 청평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그 후 고려 광종 4년 973년 중국 영현선사가 경운산 지금의 오봉산에 절을 짓고 폐감선원이란 참선 도량을 열었다. 이 절이 폐사한 후 문종 22년 서기 1068년에 이의가 중건하여 보현원이라 부르던 것을 고려 선종 6년 1089년 아들 이자현이 모든 것이 맑게 평정된 산이라 하여 산 이름을 청평산이라 하고 다시 절을 지어 올렸다. 문수보살을 2번 친견한 이자현은 문수보살의 큰 지혜로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을 깨닫는 도량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문수원이라고 했다. 견성, 양신, 칠성, 등운, 복희, 지장, 시감, 선동암 등 8남자도 함께 신축했는데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1327년 고려 충수광 14년에는 원나라 진종의 황후가 불경과 함께 돈 만구러미를 시주 황태자와 왕자의 복을 비는 원찰로 삼았다. 익제난고와 동문선의 그 전말이 기록돼 있다. 조선조 들어서는 명종 1555년에 허응당 보우선사가 왕실의 칙령으로 주지로 부임해서 청평사라 개칭했다. 극락전과 회전문이 이때 건립되고 일대의 대가람이 이루어졌다. 한때 원나라 황제의 원찰이었고 조선 왕실의 후원을 입어 번창했던 청평사. 그러나 당시에 장엄했던 대찰의 자취는 간곳 없이 사라지고 대웅전 앞마당에 여기저기 널린 초석들만이 화려했던 옛 영화를 증언할 뿐이다. 사찰의 들목에는 중창주 진락공 이자현의 부도가 남아 전한다. 고려시대 쇠락해진 청평사를 선종 수도도량으로 다시 일으킨 진락공 이자현. 당시 최고의 세도가였던 그는 1089년 선종 6년 과거에 급제해서 대약 서승의 벼슬을 얻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청평사로 들어갔다. 속세를 벗어나 임진강을 건너면서 다시는 이 강을 건너가는 일이 없음을, 다시 경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는 스스로 맹세한다. 이자현은 이곳에서 37년 나머지 여생을 나물밥과 배옷으로 생활하면서 선정 속에 살았다. 청평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음을 끄는 건물이 회전문이다.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맞배 지붕을 취한 회전문. 원래 천왕문의 역할을 하던 산문이다. 조선 전기의 건축물로 내부에는 중앙 좌우에 기둥을 하나씩 세워 대들보를 받치도록 돼 있다. 그 상부에는 홍살문처럼 살대를 가로로 배치해서 금문임을 표시하고 있다. 사천왕 등의 입상을 안치할 수 있게 내부의 벽을 없앴다. 지금은 천왕상은 없어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걸터 앉아 다리를 쉬었다가 가는 통로가 되었다. 천왕문의 역할이었던 산문을 굳이 회전문이라 이름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윤회 전생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중생의 눈먼 삶을 깨치고자 하는 옛 스승들의 발심이었으리라. 회전문을 통과해서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면 대웅전과 마주 서게 된다. 해묵은 기단석 위에 당당한 자세로 앉았다. 맞배 지붕을 올려 근실하고 엄숙해 보인다. 대웅전을 찾는 불자들이 쉼없이 오르는 중앙계단 소맷돌에는 앞 옆면에 태극문이 만다라와
연꽃 문양을 새겨 넣어 이곳이 부처님 지혜의 땅임을 알리고 있다. 대웅전 내부 불단에는 천불탱화가 먼저 눈에 띄게 봉안돼 있다. 수미단 높은 자리에는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셨다. 삼존불 뒤편으로는 영산회상도가 장엄한 설법 세계를 펼치고 있다. 부처님 정수리 위로는 보궁형 닷집이 걸렸다. 꽃비 내리는 극락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가릉빈과 닷집 중앙을 지켜야 할 용은 앞쪽으로 나와 불단을 호위하고 있다. 불단 오른쪽에는 천불탱화를 모셨다. 붉은 바탕에 정교하게 그린 천분의 부처님. 그 영전에 진심 기도하면 천번의 영험과 천번의 가피를 언약받는다. 성불의 도를 얻어 증각에 다다른 평온한 표정 침묵의 설법이 넘쳐나고 있다. 그 오른편에는 신중탱화가 장엄하고 있다. 불법을 수호하고 사악한 기운을 다스리는 호법신장들, 통진보살을 중심으로 원형구도를 이루며 감히 범접지 못할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웅전의 높직한 천장, 간결한 부재와 오방색으로 화사하게 얹은 단청이 어울려 밝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 세월의 녹이 앉지 않은 경쾌한 색감이 살아있다. (80년대) 들어 석진 스님이 중건한 최신 건물이지만 이곳에 마음짐 내려놓고 참회 기도 정진 행하던 수많은 불자들의 진심이 잦아들어 청평사 대웅전은 그 품격을 달리한다. 청평사 극락보조는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다폭의 겹쳐마의 팔짝지붕 형태다. 예전 국보로 지정됐던 극락전이 6.25 전쟁 중에 소실된 후 1977년 다시 지어진 것이다. 아미타 열애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시립하고 있다.
닷집은 옛 극락전의 위용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복의 형으로 설치했다. 황룡 한 마리가 불단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법당의 좌측 벽에는 지장탱화가 봉안돼 있고 그 오른쪽에는 신중탱화가 자리한다. 대웅전에서 500m쯤 걸어 올라가면 인적 드문 산중에 두 개의 부도가 나란히 서 있다. 환적당과 설화당의 부도다. 온몸으로 진리를 깨우치고 설했던 수행자들을 닮아 부도는 단단한 모습을 지녔다. 환적스님은 극심한 고행과 수도로 일관했던 범납 72년의 삶을 마감하고 오봉산 호젓한 산자락에서 작은 탑 하나 남기고 가셨다. 산마루에 감도는 바람은 그저 무심하다. 부도를 지나치면 한 칸 한 칸 흔적으로 남은 돌계단, 그 위에 해탈문이 있다. 경내를 한참 벗어나 다시 만나는 산문 해탈문. 부처님의 영원한 법신이 깃든 집 정멸보궁이 거기서 열린다. 기쁨도 슬픔도 다 소진한 정멸의 땅. 이 한적한 정멸보궁은 70년대에 세워진 것이다. 1978년 청평사에 석가사리가 출연하면서 향봉 스님이 1979년 오봉산 문수봉에 사리를 봉안한 5층 석탑을 세우고 정멸보궁까지 지어 올렸다. 법당 내부에는 따로이 불상을 모시지 않았고 보궁 뒤쪽 언덕에 서 있는 5층 사리탑이 참배의 대상이다. 정멸보궁을 내다보며 날렵한 모습으로 선 석탑, 기단부와 1층 탑신에 부처님을 새겨 모시고 있다. 현재 정멸보궁 자리가 이자현이 머물던 시감의 옛터다. 이자현이 새겼다는 청평 시감바위가 옛터전 위에 홀로 서 있다. 손쉽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속세간과 결연히 인연을 끊고 청평사로 은둔한 진락공 이자현. 그는 고려 예정조 선종의 고승들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 선사들의 오록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공안선을 방편으로 삼아 수도하던 그는 어느 날 순응엄경을 만났고 능엄경이야말로 마음의 근본이요
마음으로 가닿는 방법을 설해놓은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능엄경은 선가의 요체이면서 밀교 사상이 더해진 경전이다. 이자현은 한국 불교사에서 이 능엄경을 중시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현재 선종에서 능엄경을 숭상하고 기본 경전으로 삼게 된 데에는 그 중요성을 갈파하고 연구한 청평거사 이자현의 노력이 크다. 그런 인연으로 청평사는 단순한 거사의 은둔처가 아닌 능엄선의 근본 종찰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상선약수로 하여 가장 선한 것을 물이라고 했다. 물의 순리는 흐르고 고이고 넘치는 것이다. 오봉산 갈피를 달려온 청계수는 철집을 휩싸고 소담한 전각 주변을 돌돌돌 빠져나간다. 산자락의 깨끗한 물줄기가 청평사를 적시고 소양호에 들었다가 절 아래 동네 밭물이 되기까지 구도자들의 정결한 발심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청평사 사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청산리 벽계수만은 아니다. 청평사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고려시대 정원을 이루고 있다. 진락공 이자현이 선을 닦는 여가에 조성했다는 정원이다. 현재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고려 정원의 흔적은 영지로 불리는 연못이다. 남북길이 19.5m, 북호안 16m, 남호안 11.7m의 사다리꼴로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못이다. 1981년 조사단의 지표 발굴과 측량 조사에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조각들이 출토돼 여말 선초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굴 조사에서는 영지에서 400m 떨어진 청평사 계곡 하류에서 정원 조성용 암석과 석축이 발견됐다. 그곳에서 2km 떨어진 상류, 즉 지금의 청평사 안자리에 청평시감이 있다. 계곡 하류 구성폭포에서 청평시감에 이르는 2km 9천여 평 지역에 수로를 만들어 영지와 연결시키고 주위에 정자와 암자를 세워 정원을 조성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즉 영지를 중심으로 계곡 하류에서 청평사까지 아울렀던 대규모 고려 정원의 존재가 전설만이 아닌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고려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본 경도의 사이호사 고산수식 정원보다 200년이 앞서는 것이라고 한다. 풍수지리에서는 물과 산, 음양의 이원기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생기를 연못으로 보았다.
유학자의 서원에 있는 연못이 인성을 수양하는 세심의 터전이고, 도가에서의 연못이 현실을 초월해서 불로장생하는 신선의 세계라면, 불가에서 연못은 극락정토의 구품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다.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섬은 사람이 함부로 이루지 못하는 아득한 피안의 세계를 상징한다. 고려 영지에도 연못 가운데 복례, 방장, 영주 등 삼신산을 상징하는 큰 돌 3개를 놓았다. 중국 정원은 자연의 폭포와 동굴, 산악을 모방해서 대자연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일본 정원은 많은 제약과 규칙을 두어 인공적인 맛이 난다면,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선을 닦는 정신수양의 도량, 청평산은 이렇게 선의 경지를 풍경으로 펼쳐놓는 지극한 여유와 미학의 장소이기도 했다. 청평사 들머리의 오봉산 계곡에는 머릿속까지 서늘해지는 폭포수가 숨은 듯 자리해 있다. 아홉 가지 청한 소리로 떨어지는 구성폭포다. 청평사를 감싸고 도는 전설이 하나 이 폭포수 따라 전한다. 구성폭포를 왼편에 두고 내다보면 개울 건너 옛날 환희령이라 불렸던 작은 고개가 있다. 환희령 중턱바 위에 오래된 탑 하나가 서 있다. 삼층 석탑이나 2층 옥계석만 남아있고 3층 이상은 없어졌으며 2층 옥계석 위에 잡석을 얹어 놓았다. 일견 초라하게도 보이는 탑, 이름하여 공주탑이다. 공주탑에는 애틋한 전설이 서려 있다. 중국 원나라 순지의 딸을 사모한 한 청년이 상사병을 앓다 죽음 직전에 맹세한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 죽어서라도 그녀와 함께 하리라. 그날부터 공주의 아랫도리에 난데없는 뱀 한 마리가 몸을 휘감고 밤이고 낮이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 절망한 공주는 궁을 뛰쳐나와 중국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고려로와 청평사를 참배하고자 나섰다. 청평천을 건너 회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상사뱀이 공주가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요동쳤다. 공주가 절 구경을 하고 싶으니 들어가기가 싫다면 잠시만 여기 떨어져 있으라고 부탁하자 뱀은 공주의 몸에서 10년 만에 떨어져 나왔다. 공주가 절 안에서 가사불사를 마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벼락이 떨어져 상사 뱀을 태워 죽이고 말았다. 마침내 뱀으로부터 해방된 공주를 보고 원순제는 악업윤회의 사슬을 끊어주신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웠다고 한다. 한국 선종사의 한 경지를 열었던 청평사. 이곳에는 불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인물 보우선사의 제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555년 왕의 칙령으로 청평사 주지가 된 보우선사. 그는 극심한 불교 탄압기에 부년이 조선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고서 속세간으로 하산했던 분이다. 문정왕 후에 후광을 얻고 선교 양종과 승과 시험을 부활시켜 전국 8도의 절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왕실 중심으로 불교를 살려냈던 나음 보우스님.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 불교 중흥을 꾀했던 스님은 문정왕 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좌절되고 만다. 무상한 권력의 부침 앞에 허망하게 쓰러져야 했던 보우스님의 대원이 맨 처음 깃발을 꽂은 그곳 청평사는 조선 불교 중흥의 발심지였다. 청평사는 한편 조선시대의 탁월한 시인 매월당 김시습이 한 많은 여생을 잠시 쉬어간 곳이기도 하다. 5살에 신동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던 김시습. 단종이 하야하고 세조가 등극하자 사흘간 통곡하고서 읽던 책을 불사르고 설잠이란 변명으로 천지간을 방랑했다. 운수납자의 행색으로 잠시 청평사 단양원에 머물렀던 매월당. 그의 절개와 시심 또한 청평사에 보이지 않는 훈향으로 남아있다. 진락공 이자현, 보우선사, 김시습, 타고난 재능과 유난히 한이 많았던 시절의 풍운아들. 역사의 폭풍 속을 거침없이 살았던 이들이 한 시절 인연으로 찾아들어 속진을 씻어냈던 자리. 오늘 청평사를 지키는 스님들. 시대는 달리하지만 대중을 향한 진리를 향한 지순한 구도행은 한결같다. 이 시대에 몸나투어 해야 할 바를 찾아가는 청평사 스님의 진심 어린 정진은 한 칸씩 세상을 밝히는 무진등이 된다. 최고의 권세를 쥐고도 세상을 등졌던 은사의 정신적 고향. 최고 권력의 비호 아래 지상의 불국토를 일구려 했던 야심찬 의지가 싹텄던 곳. 세상 속에서 세상 밖에서 상반된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행승들의 사연이 얽혀있는 그곳 청평사.
아침 이슬 같은 속세간 인간사의 덧없음 다 벗고 선학의 반석 위에 단단한 심지를 내렸던 구도의 장. 내 마음의 소를 찾아 나선 해탈도량 청평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마음은 원래 텅 비어 맑은 것이라 티끌을 일으킴이 없건만 돌을 닦는다는 생각을 함으로 온갖 일이 막힌다. 마음 없이 마음을 내는 일, 새벽 예불에서 정신의 결을 가지런히 하고 오체 토지의 서원을 담아 날마다 새로이 일어서는 납자들의 도량. 무심히 흐르는 소양강 물고비를 쓸어안고 영원히 돌아가는 윤회 수레바퀴 청평사 회전문. 청평사는 침묵하며 긴 선정에 든다.